사례 4번이요. 사례 4번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에 관한 이 판례 문제, 이걸 간략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기에 너무 복잡하고 이상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3페이지는 31페이지 문제로 겹치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조합, 재개발조합이요. 조합을 설립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철거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80% 70%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인가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조합원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재건축 조합 대봤자 내 분담금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 2억 원 될 것 같은데 분담금 한 3억 원 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익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탈퇴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판례 사안이에요. 이 경우 관련된 쟁점을 모두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할법원의 조치와 관련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관할을 지워주십시오. 이거 지워야 말이 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했고 인가처분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하기 싫으니까 원래는 이 재개발조합에 속해 있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는 거죠. 이 경우 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쟁점을 모두 논하시오 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관할이란 말 빼야 돼요. 왜냐하면 민사법원은 이 소를 받은 법원이죠.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건 행정법원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소는 관할 위반의 소제기죠. 이런 경우에는 수소법원과 관할법원이 달라지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관할법원의 조치와 관련된 쟁점을 모두 논하라 그러면 수소법원의 조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을 모두 논할 수 없게 돼요. 관할이라는 말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예시 답안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그 수험생 답안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정확하게 될 거예요. 문제 소재, 여기서 전체적으로 약 5개 정도의 논점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을 먼저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송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소의 종류의 변경, 이게 행정소송법 21조, 22조에 나와 있잖아요. 소의 종류의 변경이 가능할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중에 법적 성격, 소의 이익, 관할 위반, 이송까지는 수소법원의 판단이에요. 여기까지는 수소법원이 판단을 해야 될 쟁점입니다. 관할법원이 해야 될 쟁점 판단은 소의 종류 변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할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쟁점을 모두 논하라 그래봤자 소의 종류 변경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러면은 모든 논점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관할 지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질, 소의 이익, 관할, 이송, 소변경, 이 5개가 문제되는 문제다. 그 5개가 논점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 알고 푸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시험장에서 설문 본 다음에 생각해봤더니 그런 것도 논점이 되겠지, 이거 안 돼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논점을 미리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제대로 쓰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시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 풀기에는 너무나 무리스러운 것들, 그런 걸 위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문제 소재는 다뤄져야 되는 5개 논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차례로 밝혀줬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결의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법적 성질이 뭐냐, 그리고 소의 이익이 있는가, 관할 위반인가, 이송이 가능한가, 소 변경은 가능한가, 차례차례 써주면 되겠습니다. 설립 인가행위의 법적 성격은 종전 판례와 변경 판례가 달라요. 이 부분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권적 처분이다. 여기 실권적 처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건 설권적 처분을 바꾸셔야 됩니다. 변경 판례에 보면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인가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인가 처분으로 인해서
재건축 조합이라는 것은 공법인으로서의 지위가 창설된다는 거죠. 설권적 처분입니다. 옛날에는 대법원 스스로가 민사소송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가처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달리 봤기 때문이죠.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행정청의 그냥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다.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다는 법적 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중핵적인 요체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합동 행위인 재건축 조합 설립 결의다 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사소송으로 다루게 했었어요, 종전의 판례는. 근데 재건축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처분, 인가라는 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가 처분으로 비로소 공법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인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전 판례와는 달리 현재 판례는 설립 결의라는 사인 간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설립된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를 대상으로 다퉈야 하는 소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사소송, 민사법원 관할이었었는데 이제는 행정법원 관할이 된 거죠. 첫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행위의 법적 성격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설립 결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면으로 바꾸세요.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를 하게 된다. 인가 행위가 사법적 행위의 효력 발생을 인가하는 보충 행위에 불과한지 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꾸 실권으로 나와 있네요. 설권적 행위인지 문제된다. 만약에 전자라면 민사법원으로 가는 게 맞고요. 후자라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종전 판례와 변경 판례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주세요. 종전 판례는 재건축 조합 설립 행위가 요체였고 핵심이었고 따라서 이 설립 결의의 무효를 민사법원에 다퉈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 판례는요, 설립 결의가 중핵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가 처분이 중핵이라고 관점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 되는 거죠.